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세금을 떼지만 연금보험은 전혀 떼지 않는다고요. 진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과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연금 소득별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과세되는 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중에서요. 비과세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일시금이요. 그리고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역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부과금, 퇴직유족연금 부과금, 그리고 퇴직유족연금 부과금 등은 전체적으로 다 비과세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과세 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에서 각종 연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송환법에 따라서 국군포로한테 지급하는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고요. 놀라운 것은 대통령 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비과세 연금은요,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다면 개인연금 보험은 어떻게 과세할까요? 놀랍게도 1994년도부터 2000년도에 가입한 개인연금 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2001년도 이후에 가입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는데,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물론 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 과세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0만 원씩 1년에 1,800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대상 6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요. 거기서 발생한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비대상인 1,200만 원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요. 물론 거기서 발생한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비과세인데 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부담액,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요,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합니다. 10년간 연금 수령 시에는요, 퇴직소득세의 70% 과세하고요, 10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60%를 과세합니다. 계속해서 퇴직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하고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합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물론 15%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연금, 구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연금 수령 시에는 당연히 비과세하겠죠. 그런데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를 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세 미만일 때는 5.5%의 원천 징수를 하고요. 70세 이상 80세 미만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만 뗍니다. 그리고요. 종신연금형일 때는 4.4%를 떼는데 위의 것하고 같이 동시 충족 시에는 낮은 세율로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 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는요, 거기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2년도부터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비과세를 해줍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증빙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과세나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사망으로 인해서 수령하는 반환 일시금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망 일시금도 비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유족연금을 받거나 장애연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과세합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을 때인데요. 사망 이후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는 사람들이 적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것은요, 노령연금하고 분할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요,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원천 징수는 간이 세액회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다음은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아니면 군인연금 등의 연말정산 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소득 수익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장애연금은 뺍니다. 그리고 총 연금액에 대해서요.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900만 원 한도로 해주고 있고요. 금액별로 35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700만 원 이하일 때는 350만 원 초과분의 40%, 1,4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700만 원 초과액의 20%,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0만 원 초과액의 10%로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900만 원까지만 한도로 해줍니다. 따라서 매월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1,200만 원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 같은 것이 없다면 총 연금액은 1,200만 원이고 연금소득 공제는요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말정산 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를 해주는데요.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해주고요.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70세 이상일 때는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을 해줍니다. 과세 표준에 대해서 기본세율은 6%에서 45%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산출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연금소득 금액이 6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로 배우자 본인 1인당 150만 원 가정한다면 300만 원이 되겠고요. 과세 표준은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310만 원 곱하기 6% 하니까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이 매월 106만 원 이하일 때는요. 원천 징수액은 없다 보니까 186만 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세액 공제로 7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2인 이하일 때는 1인당 15만 원, 2인 초과일 때는 1인당 30만 원, 출생 입양 1인당 30만 원, 2인일 때는 50만 원, 3인일 때는 70만 원의 자녀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 원천 징수액이 있다면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고요.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많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200만 원 이하로 받게 되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경로우대 적용했을 때요. 내야 되는 세금은 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원천 징수에 17만 7천 원을 빼주니까 45만 5천 원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니까 50만 5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담세율은 2.89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이하지만 300만 원을 받는다고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내야 되는 세금은 225만 원이고요. 원천 징수액 68만 2천 원 빼니까 136만 3천 원에 10% 해서 149만 9,300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담세율은 6.87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월 4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희박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세금은 3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원천 징수액은 201만 5,400원이다 보니까 164만 9,600원에 10% 하니까 납부할 세액은 181만 4,560원이 되다 보니까요. 담세율은 8.399%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과세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세율이 2.896% 이하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 납입기한 중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미미한 수준이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은퇴 전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높습니다. 가령 국민연금 자기부담액의 26.4%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매월 총 53만 1,000원을 납부한다면 그중에 반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서 연간 84만 원의 환급 혜택이 있고요. 40년간 따지자면 3,36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소득공제는 미리 받는 것이죠. 연금소득세는 나중에 내다 보니까 과세 이연에 따른 기회비용 이익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연금보험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확정적인 높은 연금 수익률을 제공하고요.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30년, 40년 후에 물가 상승률만큼 체증해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는데 100세, 120세를 살아도 마찬가지로 평생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무료로 최고의 장애 보장을 해주니까 이것 또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과세하고 연금보험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배격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는 정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해도 좋죠. 반면에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은 주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전혀 없죠. 그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사업비 과다 부과 그리고 위험보험료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미래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예시하기 때문에 미래에 40년 뒤, 50년 뒤 아니면 100세, 120세를 살 경우 70년, 80년 뒤에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최악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영상을 듣는다면 연금보험의 알량한 비과세 혜택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축과 투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평균 수명,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액은 이미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또한 연금 개시 시점에 한계 수명을 120세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미 연금액은 적어질 대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연금 낙전 손실을 봐야만 하겠죠. 따라서 요즘의 연금보험은 어떨까요? 복리효과 있을까요? 아니면 비과세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종신연금 지급효과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니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노후 준비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노후 준비를 이제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평생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 노후 준비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스러운 보험이 연금보험, 금융상품은 다 집어치우고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기존에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면 반드시 당장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을 모조리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험 및 금융회사 그리고 판매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요. 자신의 편에서 항상 조언하고 지원하는 독립된 자산관리사인 IFE, 그중에서 전문가 CFP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풍부한 전문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 자신만의 솔루션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도 개인의 투자가 아닌 법인에 의한 투자, 아바타, 분신, 화신의 투자로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절세 및 절감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금융, 투자, 절세 컨설팅에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스킬로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세웠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바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실수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편에 최적격 자격을 갖춘 종합자산관리사를 곁에 두고 평생 조언과 관리를 받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수십 명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에게 항상 고액 연봉을 주지 않고 성과에 따른 일부를 쉐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능력 있는 종합자산관리사는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성과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선택한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하는데 종합자산관리사는 그런 재산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평생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의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의 자산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하고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 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조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는요, 대출이자, 재산세, 종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 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 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 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 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 시 10년 후 무려 358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 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 시 79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 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 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 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 원, 매년 2,400만 원, 30년간 7억 2천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를 하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대고 코푼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 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지원받으면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 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 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 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11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 후 자산운용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 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스금을 넣고서 매년 자산 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 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를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방학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6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회차는 다음 날 6월 8일 날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2회차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 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하고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참석하셔가지고요.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고요.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를 하고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되니까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하라고 한다는 말, 그 말 자체가 허상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